2019년 1월 30일 예비역 육군 중장 신원식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바처럼 당시에 신원식이 그와 같은 발표를 했고 그 발표 내용이 국군에 고한다, 정치인 명령 거부하고 국민을 사수하라, 장군의 명령 대수장 신원식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몇 번 읽어보니 일반적으로 볼 때 얼핏 보면 사실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당시에 전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을 포함한 근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 등 원로들이 동참을 했고 발표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적으로 적지 않은 사건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비역 육군 중장의 발표에 더불어 그 발표에 예비역 고위급 장성들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볼 때 신원식의 발표가 사실일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표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원식은 요즘 그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바대로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2001년과 2003년 미국은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서 거의 7조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논의되는 것은 최대 10억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7조 달러를 10억으로 나누면 7,000배입니다. 중동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쟁에서 10억에 7,000배에 해당되는 7조 달러를 사용한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그처럼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몇억 달러, 기껏 해봤자 10억 달러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미 시카고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과 교수인 미어 샤이먼은 중국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여기에 더불어 최근에 미 상원과 하원은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 대통령과 같은 인사들이 추진하기가 보다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이 같은 모든 사실에서 고려볼 때 방위 분담금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거의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 신원식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공조 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2천만 인구고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0분의 1 정도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5천만 인구죠. 저런 가난하고 작은 국가가 한국처럼 방대하고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같은 국가 내부의 어떤 기본적인 사실 이외에도 지난 70년간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브루스 커밍스와 같은 시카고 대학 교수는 지난 70년간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미국 입장에서 적성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냉전 당시에 보면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소련으로 넘어가는 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한이 공산화되는 형사를 방지하는 거고
오늘날에는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남북한이 공산화가 되게 되면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같은 지구상 최강의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적성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필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가 공산화된다는 신원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죠. 이 같은 점에 신원식은 요즘 지금 북한, 미국,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과 평화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남북한 긴장 완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몇십 발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바처럼 북한 비핵화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 매체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는데 북한 비핵화가 어려운 이유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미국과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일정 부분 보유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는 다른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비핵화 노력차 안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갖다가 추구한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사례에 보면은 신원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갖고 온 한국 국방을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크게 침해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후배 장교들에게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 동참하지 말 것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평화 노력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한 신원식의 주장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잘 알려져 있는 바처럼 한국군은 작전 계획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필수적인 정보 정찰 및 수집수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2006년 당시 전자권 전환을 미국이 추구하자 한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얘기한 것이지요. 한국군이 작전계획 수립 능력도 없고 정보 수집 능력도 없는데 무슨 전자권 전환을 하냐고 얘기한 거죠. 한국군이 작전계획 수립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한국군이 전쟁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기본적인 한국군의 문제점에도 오늘날 육군은 장군이 320명 정도 되는 반면에 공군이 60명, 해군이 65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군이 육해공군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이름에 따라서 한국군은 오늘날 상군 합동작전은 물러나고 지상작전도 수행이 곤란한 군이라고 외국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군을 지난 70년 동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군으로 만든 것이 예비역 장성들이고 이 같은 한국군을 바로잡고자 문재인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320명에 달하는 육군의 장군을 숫자를 줄여서 해군과 공군을 보강하는 문제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국방부 합창과 같은 합동조직의 균형 편성을 통해서 국방의 의사결정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문재인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을 신원식은 국방을 대거 약화시키는 행위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도 신원식은 남북 군사 합의서로 인해서 국민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서의 즉각 폐기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로 인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이죠. 지금까지 언급한 바처럼, 말씀드린 바처럼 신원식의 당시 발표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신원식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지하셔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잘못된 정보가 한국 사회에 유포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나름의 제도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